이게 시간이 있으면은 계속 노래로 나중에 자주 이런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원우 교장 선생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오데니보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서 잘 아시는데, 저 노래 부를 때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노래는 아일랜드 사람이 장례식 때 부르는 장례식입니다. 황승희 에트라를 아주 선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 경술 국치라고 해가지고 한일 합병된 100주년 기념일인데, 바로 그 한을 이 노래로 담은 황승희 에트를 부르니까 아주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경술 국치라고 하면은 1910년 8월 29일이죠. 8월 29일에 순종이 나라를 포기를 하고 일본의 주권하러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의 지배하러 들어간 거죠. 우리 200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됐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 민족끼리 일어났던 일이에요. 삼국 통일이 되고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 통일이 되었지만 결국 같은 민족끼리의 이 정권 교대였습니다. 그리고 신라 경순왕이 망하고 고려가 섰지만 고려, 신라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섰지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조선이 망하고 그때는 대한제국이라 했지만 대한제국이 망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으니까 우리 2000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일자만 나오면은 아주 신경을 못 세우고 어떻게 보면 또 과잉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술 국치 100년, 한일 합병 100년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우리 말도 못쓰게 하고, 특히 이름을 장시 개명을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 식민 통치 중에서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죠. 이름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 이름과 말을 빼앗으면은 그것은 민족으로서 존재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말을 빼앗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 하면은 유럽을 보면 압니다. 유럽의 그 국토가 작은 나라부터 큰 나라까지 옹기종기 사는데, 그 유럽의 나라가 몇 개냐 하면 49개 나라가 거기 삽니다. 49개. 작은 나라는 우리 부밖에 안 되는 안도라, 리텐슈타인 이런 나라는 우리 서울의 부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 독립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많으냐 하면은 말이 다 달랐습니다.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49개 나라가 쓰는 말이 40개입니다. 40개. 독일어 쓰는 나라는 세 나라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의 대부분이 이 독일어를 씁니다. 에스토니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이런 자그마한 나라도 다 자기 나라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이 있으면은 민족의식이 생기고, 민족의식이 생기면은 국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당, 한 언어당 한 나라씩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독일 사람이냐 하면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한국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한국어를 못 쓰게 했다. 그것은 우리 민족적 정체성으로 세우려고 했다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어를 우리나라 쓰는,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다시 쓰고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말을 쓰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어를 다루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욕설을 많이 하면은 인격이 파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욕을 하면은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욕을 하면은 그 정신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 품격 없는 말을 하면은 그 정신도 품격이 없는 말, 생각으로 바뀌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인격도 그렇게 돼요. 인격도. 그래서 좋은 말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3년 뒤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하니까 제가 더 덧붙일 말은 없지만 최근 통계에 보면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지금 어디서 태어나면 가장 성공하느냐, 이런 조사를 뉴스위크라는 잡지에서 했더니 한국이 세계 100개 나라에서 15등 했어요. 15등.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우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안전할 수가 있다.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등등을 합쳐가지고 한국이 15번째의 나라입니다. 1등은 핀란드였어요. 핀란드. 그러니까 당신 지금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했을 때 한국이 15번째랍니다. 15. 북한은 뭐겠습니까? 북한은 등외죠. 등외. 북한은 모든 통계에서 등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통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할 필요 없이 랭킹에 끼를 The worst of worst라고 최악 중에 최악이다. 모든 통계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북한은 아직 해방이 안 됐어요. 북한은 실질적으로 아직도 일제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일제는 뭐냐?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독재, 자유 없는 것, 평등, 인권 이런 거 없고 일제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은 아직도 식민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남은 것은 뭐냐?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한일 합병 100주년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북한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일제와 같은 전체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 해방이 안 됐어요. 북한은 1945년에 해방된 줄 알았더니 일제보다 더 악독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해방되지 못했다.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됐고 북한은 자유를 갖지 않게 됐다. 60년 동안 한 체제가 자유를 주니까 이렇게 발전했고 자유를 말살하니까 북한처럼 이런 모양이 되었다. 앞으로 다짐해야 될 것은 북한을 해방하자. 북한을 해방하자. 지금 북한을 해방하자 하면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 당장 논란이 생기니까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요새 대통령이 통일세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바꿔가지고 일제가 대망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한민족 치고 일제가 발망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반대하는 자는 일제가 대망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똑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원래가 해방 65년, 건국 62년, 그리고 뭐 6.25 60주년, 그리고 휴전 57주년, 광주 사태 30주년 이래가지고 무슨 행사가 참 많은데 이 경술국치 한일 합병 100주년의 의미는 그런 점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서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었느냐 하면은 무반응이었어요. 무표정했답니다. 우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우는 사람도 없었대요. 왜 없었느냐? 조선조에 대해서 고종, 순종 이런 사람들이 이미 민심을 떠났다.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었다. 애석한 사람이 적었다. 조선조가 이미 민심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왕정복고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왕정복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선조하고는 떠나가지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가 조선을 되찾겠다는 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조선조의 마지막 통치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심이 떠나니까 식민지가 됐다.
국민들의 절대 지지를 받는 왕조가 있었다면 절대로 식민지가 안 되죠. 절대로 식민지가 안 되죠. 타일랜드가 식민지가 안 됐죠. 아시아에서 식민지 안 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타일랜드하고 일본입니다. 일본. 민심을 떠나지 않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당시 히로히도 청왕이 방송을 했는데 우리나라 라디오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또 이 라디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다만 그 방송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한국 선언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어떤 상태였느냐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전국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만세 부른 사람 없었어요. 만세는 그 다음날부터 불렀습니다. 요새 찍힌 사진은 만세 부른 사진은 8월 15일 사진이 아니고 8월 16일 17일 사진입니다. 그게 또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 그때 우리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했어요. 일본이 계속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소수의 지식인들, 경찰에 근무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방송을 좀 듣던 사람들, 또 미국 방송 듣던 사람들, 그리고 입소문에 의해서 지금 일본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가 항복했다고 했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일수록 꼭 자기가 딛고 있던 이 땅이 이렇게 거꾸로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뭐냐? 내가 지금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도 금지당하고 내 이름까지 없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해방을 맞았다.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는 이런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과 65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15일이라고 하면서 15일을 만든 우리가 고마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마침 김문수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은 요새 그런 주장, 서울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비로소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부산 분들은 저 운항공원, 옛날 운항공원, 용두산공원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저는 부산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김대중 동상은 벌써 하나 두 개가 생겼어요.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한테는 동상 만들 한 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 그런 고마움 모르는 나라가 계속 잘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김정일이가 요새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는 게 아주 괴상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경 방문도 아니고 중국 방문입니다. 간대가 김일성이 다녔다는 학교에도 가보고 하는 이런 행동. 이게 아까 내가 조폭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